자, 여기 그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처음 만들자마자 여기 화면인데 여기 가 부분이 리모트 리포지토리 URL이죠. 그리고 나 부분이 로컬 리포지토리를 처음으로 리모트에 올릴 때 명령이 나예요. 그런데 첫 줄 이건 그 리모트 리포지토리 URL 긴 거 매번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오리진이라는 별명을 등록하는 저 리모트 리포지토리 저 긴 URL 대신 앞으로 오리진이라고만 간단히 입력하겠다. 그런 별명을 등록하는 거고. 3번. 자, 오리진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메인 브랜치를 업로드하는 명령이 3번이죠. 근데 중간 2번 이거 설명 안 했죠. 이게 뭐냐면 필요 없는데 2번 왜 필요 없냐면 이 명령은 이 두 번째 명령 어? 어. 요거 1번 이게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별명 오리진을 등록하는 명령이 1번이고 3번은 오리진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메인 브랜치를 업로드하는 명령이 3번이고 두 명령은 외우라고 했죠. 그런데 2번 요거 git branch 어쩌고 이건 설명을 안 했죠. 필요 없어서 설명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지금은 요즘은 한 2, 3년 됐는데 그 기본 브랜치의 이름이 지금은 메인이에요. 이렇게 바뀐 지 한 3년쯤 된 것 같아. 그런데 그 한 5년 전쯤 바뀌기 전에는 마스터였어요. 혹시 너 기본 브랜치 이름이 메인 마스터면 메인으로 바꿔서 업로드해라. 이게 브랜치 이름 바꾸는 명령이야.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옛날 얘기지. 요즘은 다 뭐 리포지토리 로컬 리포지토리 만들자마자 기본 브랜치 이름이 기본적으로 메인이니까. 근데 옛날에 초기에는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직 버전업이 안 되면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럴 경우는 메인으로 바꿔라. 2번 명령이에요. 뭐 여담인데 왜 마스터를 메인으로 바꿨느냐? 이 마스터라는 단어가 그 마스터 슬레이브, 그 노예, 주인과 노예, 그걸 연상시킨다고 그 뭐 정치적 올바름 이런 이슈 있죠. 그래서 바꿨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 git remove dash v 이게 그 별명이 등록된 즉 연결된 리모트 리포지토리 URL을 확인하는 명령이 git remote dash v예요. 자, 그래서 터미널에서 프로젝트 디렉토리에서 git remote v 하면 저렇게 연결된 그 오리진 그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저 URL들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왜 두 개냐면 패치가 다운로드고 푸시가 업로드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중급 때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고급 사용자가 되면 업로드할 리모트 리포지터 따로, 다운로드할 리모트 리포지터 따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급 뭐 사용법 같은 경우에. 근데 뭐 초중급일 때는 당연히 업로드, 다운로드 똑같은 리모트 리포지토리니까 아무튼 그래서 두 개가 보이고 패치할 때 여기, 업로드할 때 여기란 얘기예요. 근데 간혹 실수로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리모트 리포지토리 이거 git 리모트 add origin 하면서 입력하면서 오타가 나가지고 잘못 입력했대. 그럴 경우는 이렇게 잘못 입력한 걸 이 명령으로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아, 참 오타 났구나 하고 지우면 돼요. 삭제하면 되는데 그 삭제하는 명령이 이거예요. 아, 그리고 이 강의 노트 지금 새로 이 부분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보일 거예요. 그 지난주에 다운로드한 학생은 새로 다운로드하면 돼요. 뭐 새로 고침을 하던가. 아무튼 저 명령이 이거예요. git remote rm origin 하면 오리진으로 등록했던 거 제거해라. 예. 자, 이렇게 제거하고 나서 다시 git remote v 해보면 안 나오죠. 제거됐으니까. 그리고 다시 오타 없이 다시 등록하면 되죠. 아, 그 다음에 이 URL 나는 그냥 익숙하니까 다다닥 치는데 이거 그냥 다다닥 치다가 오타가 날 수 있죠. 오타가 걱정되면은 웹브라우저에서 그 리모트 리포지토리 찾아 열면 돼. 여기 리포지토리 탭 들어가서 여기서 find 리포지토리에 앞에 몇 글자만 치면은 검색이 돼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찾아서 들어가서 여기 코드 눌러보면 여기 URL이 보여요. 코드 여기를 눌러보면 URL 보이고 이 URL이 맞고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안 들어와 봐도 여기 웹브라우저용 URL만 봐도 보이죠. 요걸 복붙해도 되는데 근데 이건 아니고 사소하지만 이게 맞아요. 뭔 차이냐면 사소한 차이지만 뒤에 점깃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 URL 웹브라우저 주소창 요 URL은 뒤에 점깃이 없죠. 점깃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초보 개발자들이 점깃을 안 붙이는 실수를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니까 점깃을 빼먹어도 git 도구가 알아서 처리해 주기는 해요. 빼먹는다고 해서 점깃 뒷부 끝에 점깃을 빼먹는다고 에러가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누가 보면 초보스럽죠. 붙는 게 맞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URL 복붙해도 되고 이 코드 여기 눌러서 여기서 복붙해도 되고 자, URL을 나는 익숙하니까 그냥 뚝뚝 쳤지만 여러분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복붙하는 게 안전하죠. 고수가 되면 그냥 익숙한 건 다다다닥 이걸 다다다닥 치는 게 오히려 편하고 복붙하려고 뭐 클릭하고 들어가고 마우스로 뭐 클릭해서 복붙 이게 오히려 귀찮아.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초보니까 뭐 마우스 클릭 뭐 복사 붙여넣기 이게 편하겠지만 나중에는 그냥 다다다닥 치는 게 편해질 때가 있어요. 아무튼 업로드는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실습을 했죠. 업로드까지 했고, 자, 이제 다운로드. 이게 지금 팀장이 프로젝트 만들고, 로컬 리포지토리 만들고, 리모트 리포지토리로 만들어서 업로드까지 했어요. 팀장이. 한 명만, 프로젝트 팀원 중에 한 명만 그렇게 하면 돼. 다른 팀원들은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다운로드해서 이 팀에 참가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튜던트 B 디렉토리를 만들었죠. 지금 A 학생이 여기 스튜던트 A 학생이 git test 1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리모트에 올렸어요. 그러면 다른 학생은
자, 그러면 이제 B 학생 실습을 합시다. 스튜던트 B 디렉토리 가서, 자, 이제 B 학생의 실습이에요. B 학생은, 프로젝트에 B 학생이 참여할 때는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처음 다운로드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되는데, 그 명령이 git clone 하고 url이에요. git clone url을 저렇게 입력하면, 그럼 프로젝트가 다운로드 돼서, 자, 현재 디렉토리에 이렇게, 자,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면, 다운로드돼서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운로드돼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디렉토리 아래 들어가 보면, 그 소스 코드도 다 이렇게 다운로드 되어 있고, 최신 버전으로, 버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 여러 버전 중에 최신 버전 소스 코드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ls-al 해보면, a를 붙여야 점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냥 l 하면 점으로 시작하는 건 안 보이고, ls-l 하면, ls-al 하면 점으로 시작하는 것들도 보여요. 여기 .git 로컬 리포지토리도 생겼죠. 이렇게 클론하면 워킹 추리가 만들어지고, 워킹 추리 아래 들어가 보면 이렇게 .git 로컬 리포지토리도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풀잭 개발 시작하면 돼. 그러려면은 개발 도구를 열어야겠지. 개발 도구 여는 방법은, 예를 들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는 방법은 쉬운데, git git이 아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니까 코드 -r 점 하면 돼요. 코드 -r 점. 그러면 이 현재 디렉토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열려요. 즉 git test 1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열렸죠. 열려 있어. 여기서 이제 코딩 시작하면 되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면. 아, 이 과제는 그 지금 강의노트에 과제라고 적혀 있는 거 지금 바로 할 필요 없어요. LMS에 공지를 하면 그때 제출하면 돼요. LMS에 공지 없으면 제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클립스와 git. 자, 여기 이 수업에서 개발 도구에 대한 아무런 그 제약 없어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만 개발 도구로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뭐 이클립스를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인텔리제이를 사용해도 좋고, 그냥 개발 도구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개발 도구 사용하면 돼요. 다만 나는 그 A 학생, B 학생, A 학생은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B 학생은 이클립스, 이렇게 두 도구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이클립스 쓰기 싫어. 그럼 안 써도 돼요. 실습 시험 볼 때도 개발 도구 뭐 썼는지 아무런 뭐 점수에 차이 없어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즉 나는 자바로 개발할 일은 없다. 그러면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나 쓸 이유가 없죠.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자바 개발자가 될 수도 있다. 혹은 백엔드 개발자가 되겠다라고 할 때 이클립스가 있고 인텔리제이가 있는데 인텔리제이가 사소하게 좋긴 하지만 사소해요. 그 차이가.
근데 이클립스, 그다음에 스프링 툴 스위트도 이클립스죠. 이클립스에 여러 가지 도구를 더 추가해 놓은 게 스프링 툴 스위트예요. 그런데 이클립스 스프링 툴 스위트는 완전 무료고 인텔리제이는 유료죠. 그 유료 돈을 지불할 만큼 인텔리제이가 훨씬 좋다가 아니에요. 이게 둘 다 무료라면 인텔리제이가 조금 좋으니까 오케이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조금 좋은데 돈을 내야 되잖아. 뭐 그럴 이유는 없어요. 차이가 사소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인텔리제이가 유행이죠. 그래서 자바 백엔드 개발자는 그냥 인텔리제이가 유행인데 굳이 학생 때는 그 유행 안 따라가도 돼요? 아무튼 인텔리제이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써도 좋아. 다만 인텔리제이 인텔리제이에서 깃 작업하는 방법은 교수가 설명 안 한다는 얘기죠. 알아서 스스로 공부해서 나는 인텔리제이로 깃 작업하고 실습 시험도 인텔리제이로 보겠다. 오케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다만 교수는 인텔리제이 설명 안 한다. 그 다음에 스프링 툴 스위트를 쓰는 학생은 이미 이 깃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클립스에는 이 깃 같은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설치를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스프링 툴 스위트인데 헬프 미 밑에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 들어가서 여기서 이 깃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렇게 여기 이 깃이 검색돼 나와요. 나는 스프링 툴 스위트라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인스톨드라고 버튼이 이렇게 인스톨드면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 또 설치할 이유도 없지. 근데 이게 그냥 이런 것처럼 인스톨이라고 보이면 이거 눌러서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이클립스인 학생은 저렇게 검색해서 인스톨 눌러서 설치하면 되고 자, 이클립스에서 자바 프로젝트 생성. 자,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은 git test2. 자, 프로젝트 이름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안 중요해요. 어차피 자바 수업 할 거 아니니까. 음, 그렇군. 나는 이미 분반 1에서 git test2 프로젝트를 이미 만들기 때문에 분반 2에서는 프로젝트 이름을 다르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언더바 두 개로 해야겠다. git 언더바 test2. 오케이. 혹시 이런 화면이 나오면 모듈 인포.자바를 만들 거냐? 뭐 크레이트 눌러서 만들어도 좋고 don't create 눌러서 안 만들어도 좋고 어차피 상관없어요. 자바 코딩 하는 수업 아니니까. 자, 그래서 hello.java, main.java 두 개 자바 파일을 프로젝트에 만듭시다.
어차피 자바 수업, 자바 문법 수업 아니니까 만들었는데 뭐 무슨 문법 오류 나면 그냥 문법 오류 무시해도 좋아요. 패키지 구조가 좀 다르면 문법 오류가 날 거야. 이 수업에서 자바 문법 오류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바 문법 상관없는 수업이잖아.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로컬 리포지토리 만들기. 네? 프로젝트의 로컬 리포지토리 만들기. Git 작업을 이런 개발 도구, 이클립스나 뭐 인텔리제이나 이런 개발 도구에서 뭐 로컬 리포지토리 만들기 뭐 등등등등 Git 작업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그 Git 명령으로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고수들은 다 그렇게 해. 그래서 여러분이 Git 작업하다가 뭐가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하면 그 고수들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다들 명령을 알려주지 이클립스에서 무슨 메뉴 누르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고수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고수들이 메뉴 눌러서 작업 안 하니까. 명령을 쳐서 작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명령을 쳐서 작업하는 것이 여러 이유로 좋아요. 일단 물어보면 다 명령만 알려주니까 명령에 익숙해야지. 자, 그래서 로컬 리포지토리 만들기 메뉴가 있긴 한데 나도 그 메뉴 안 눌러. 그냥 명령으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명령으로 쳐서 작업을 하려면 터미널을 열어야죠. 쉘을 열어야죠. 자, 프로젝트 이름 우클릭하고 show in local terminal 그다음에 git bash 해서 git bash 쉘 열면 되고 맥은 그냥 터미널 누르면 돼요. 맥은 터미널이 유닉스 터미널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워킹 트리에 즉 프로젝트 디렉토리에서 터미널이 열려요. 이게 프로젝트 디렉토리인 거 확인 꼭 하고 git test2 프로젝트 디렉토리다 라는 거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클립스의 프로젝트가 이것저것 여러 개 열려 있으면 어떤 터미널은 이 프로젝트 또 저 터미널은 저 프로젝트 그럴 수 있어요. 프로젝트가 딸랑 하나라면 모를까. 프로젝트 디렉토리에서 이렇게 쉘을 열고 터미널을 열고 자 로컬 리포지토리 생성 뭐 쉽잖아. git init 아니야. 굳이 메뉴 찾아서 마우스 누르는 것보다 git init가 더 편하지. git init 하면 로컬 리포지토리가 현재 디렉토리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가 이 프로젝트 디렉토리여야 돼. git test 프로젝트 디렉토리. 아무데나 만들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그럼 ls-al 하면 저기 .git이 보이죠?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git이 있으면 돼요. 그게 로컬 리포지토리야. 근데 여기 보면 .class path, .project, .settings 자, .class path하고 .project 이건 설정 파일이에요. 이클립스 설정 파일. 그 다음에 .settings 이건 디렉토리인데 설정 파일이 들어있는 디렉토리예요. 그 다음에 bin 이건 컴파일한 파일 혹은 빌드한 파일이 만들어지는 디렉토리가 bin이에요. 그 다음에 src 이게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 디렉토리가 src고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터미널에서 로컬 리포지토리를 만들면 이게 바람직해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하는데
이클립스가 실시간으로 그 인식하지를 못해. 로컬 리포지토리가 만들어졌다는 걸. 그래서 프로젝트를 닫았다가 다시 열면 인식을 해요. 자, 프로젝트 닫고 다시 여는 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자, 프로젝트 이름 클릭하고 프로젝트, 클로즈 프로젝트 하면 돼요. 메뉴, 프로젝트, 클로즈 프로젝트 메뉴. 열기는 프로젝트 이름 다시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프로젝트 이름에 지금 커서가 있다면 그냥 엔터 쳐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닫았다가 다시 열면 그러면 로컬 리포지토리를 인식을 해요. 인식했는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빨간색 여기에 메인이라고 브랜치 이름이 보이면 인식한 거예요. 저 메인이라는 요 부분 빨간색 부분 브랜치 이름이 안 보이면 당연히 로컬 리포지토리 인식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연두색으로 박스 친 부분 여기에 조그만하게 물음표가 붙었죠. 아주 조그만하게 이게 물음표가 붙어 있으면 untracked file이란 얘기예요. untracked 이게 물음표야. 그다음 지금 main.java, hello.java를 최초 버전을 기록하려고 해요. 그게 커밋이죠. 자, 유일하게 내가 GUI를 사용하는 그게 이 커밋이에요. 커밋은 명령보다 GUI가 훨씬 편해. 그래서 나는 커밋만 GUI를 사용해요. 저기 프로젝트 이름 우클릭하고 팀 밑에 커밋. 자, 이게 편한 이유가 자, 이제 뭐 열심히 풀잭하면 소스 코드 파일 뭐 수십 개 만들게 되는데 그 일일이 하나씩 골라서 애드하기 너무 귀찮지. 근데 이 GUI에서는 여기 1번이 on stage changes라고 여기 보이죠. 아직 스테이지 안 된 것들. 그 다음에 2번 staged changes. 2번이 스테이징 에어리아야. 그다음에 3번이 commit message라고 써 있죠. 자, 그래서 커밋 대상을 고르는 방법은 1번에서 2번으로 드래그 드랍 하면 돼요. 그게 스테이징 에어라에 등록하는 거고 등록 취소는 거꾸로 2번에서 1번으로 다시 드래그 드랍 하면 등록 취소죠. 자, 그래서 1번 요 파일 목록 중에서 이 버전 관리는 소스 코드만 하는 거예요. 소스 코드가 hello.java하고 main.java 두 개지. 자, hello.java, main.java 이렇게 소스 코드만 골라서 2번으로 드래그 드랍 하고 커밋 메시지에다가 최초 커밋 하고 마지막으로 요 오른쪽 커밋 버튼을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hello.java, main.java만 여기다가 2번 영역으로 드래그 드랍 최초 커밋 그다음에 커밋 버튼 커밋은 푸시가 아니야. 커밋만 해야지. 푸시까지 한 번에 해버리는 건 안 돼요. 아, 그리고 여기 author 부분 내 이름하고 내 이메일 주소가 보여야죠. 누가 author다. 이거 중요하죠. 내 저작권이야 이게. 자, 그렇게 커밋했고 커밋을 하면
여기 아이콘이 연두색으로 박스 친 부분,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 아이콘이 unmodified야. unmodified. 방금 커밋했다. 이 얘기죠. 커밋하자마자 unmodified. 자, 그런데 아까 커밋할 때 소스 코드만 커밋하는 거라서 이런 설정 파일들 .classpath, .project 이건 설정 파일이고 여기 hello.class, main.class 얘네들은 컴파일에서 만들어진 바이트 코드 파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바이트 코드 파일 옆에 대쉬 해놓고 빈 슬래시 뭐 git test2라고 보이죠? 이게 디렉토리예요. 이 바이트 코드 파일들이 빈 디렉토리 아래 뭐뭐뭐 디렉토리 아래에 있다. 그 다음에 또 org. 어쩌고저쩌고는 저 대쉬하고 오른쪽 끝에 .settings라고 돼 있죠. .settings 디렉토리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 점으로 시작하는 디렉토리는 설정 파일들이고 빈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파일들은 컴파일하거나 빌드하면 생성되는 파일들이에요. 이런 파일들은 버전 관리를 커밋하면 안 돼요. 커밋하면 안 돼. 커밋 절대 안 할 파일들인데 매번 여기 나오면 여기서 소스 코드만 고르기 귀찮잖아. 절대 커밋 안 할 파일들은 아예 이 unstaged changes에 아예 안 나오는 게 편하지. 절대 커밋도 안 할 건데. 자, 이렇게 절대 커밋 안 할 파일들을 안 나오는 게 편한데 그렇게 안 나오게 만드는 방법이 .git ignore 파일에 등록해 주면 돼요. .git ignore 파일에 여기 .classpath, .project 이렇게 파일 이름을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은 그 디렉토리 이름만 적어주면 돼요. .settings 디렉토리 이름 그 안에 설정 파일들 잔뜩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빈 디렉토리 아래에는 다 컴파일돼서 만들어진 파일들만 있으니까 빈 디렉토리도 등록하고 자 그렇게 .git ignore 파일을 만들면 되는데 여기 프로젝트 이름 우클릭하고 뉴하고 파일 그럼 이게 열려요. 프로젝트 이름 우클릭하고 뉴 파일 그럼 이게 열리고 여기에 그 파일 네임에 오타가 없어야 돼요. 오타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지. .git ignore라고 입력을 하면 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피니시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클립스를 설치하고 있는 학생은 피니시 버튼을 못 누르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 분반 1을 보니까. 그러면 위를 봐. 여기 위를 보면 에러 메시지가 빨갛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에러 메시지가 아마 그 .git ignore already exist라는 에러 메시지일 거예요. 이미 있단 얘기지. 여러분이 안 만들었는데도 .git ignore라는 파일이 자동으로 풀잭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개발 도구에 따라서 너 git 버전 관리 꼭 할 거지? 그럼 내가 미리 git ignore 파일 만들어 줄게. 라고 만들어주는 개발 도구들이 있어요. 많아요. .git ignore 파일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안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 자, 나는 자동으로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니시 눌러서 만들었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피니시 버튼 못 누르게 되어 있고 여기 뭐 already exist 이미 있단 얘기예요. 이미 있으면 찾아서 열면 되지. 찾아서 열어야 되는데 여기서 안 보일 거예요. 여기서 이 파일 목록에서 왜 파일 목록에서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이 안 보이냐면 이클립스 어떻게 하면 보이게 할 수 있냐면 여기 1번 땡점점점 여기를 누르면 메뉴가 뚝 내려오는데 여기에 2번 때문에 그래요. 2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점 아스테리크
점 아스테리크가 파일명의 아스테리크는 뭐뭐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점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 뭐뭐뭐 있는 파일들은 체크돼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체크돼 있다는 얘기는 감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체크를 꺼야 되는데 끄는 방법은 다시 점점점 누르고 밑에 필터스를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체크를 끄면 돼요. 이렇게 체크를 점 아스테리크 리소시스 이 체크를 끄면 이렇게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 목록도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점 git ignore가 보일 거예요. 그럼 더블 클릭해서 열면 돼. 연 다음에 자, 아까 빈 디렉토리 디렉토리라는 뜻으로 뒤에 슬래시를 붙여주면 돼요. 빈 디렉토리 아래 싹 무시해라. 점 settings 디렉토리 싹 무시해라. 점 class path, 점 project 파일도 무시해라. 이렇게 앞으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여기 디렉토리명이나 파일명을 적어주면 돼요. 적어주고 저장하고 닫으면 그리고 다시 커밋 화면 들어가 보면 자 이제 등록됐던 것들이 이렇게 안 보이죠. 안 보이고 모듈 import.java 얘는 자바니까 보이고 .git ignore도 등록 안 했잖아. .git ignore도 보고 싶지 않으면 저 .git ignore 안에다가 .git ignore 파일명도 적어주면 여기서 안 보여요. 자, .git ignore 파일을 소스코드 .git ignore도 소스코드 파일 아니니까 저 파일도 버전 관리 안 하기도 하고 .git ignore는 버전 관리 하기도 하고 이건 개발자 취향이야. 여러분 이 수업에서는 실습 시험도 그렇고 .git ignore 버전 관리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요. 원래 이거 취향이야. .git ignore를 버전 관리 하는지 마는지는 취향이에요. 그래서 회사 가서 사수가 .git ignore 버전 관리하면 여러분도 따라서 하면 되고 사수가 안 한다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안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hello.java를 수정해 봅시다. hello.java를 열어서 이 hello world 문자열을 안녕하세요라고 저장하고 닫기 한 다음에 다시 커밋하면 들어가 보면 자, 커밋하면 들어가는 일은 자주 있으니까 단축키를 외우는 게 좋은데 그 단축키가 이거예요. 컨트롤 샵. 샵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3을 눌러야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3을 누르면 샵이지. 컨트롤 시프트 3, 즉 샵 하면 커밋 화면이 바로 열리죠. 열어보면 이 바람직하게도 한 번 버전 관리를 했던 파일은 여기 staged changes의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자동으로 hello.java가 나는 방금 수정만 했는데 저절로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자동으로 올라가 있죠. 이건 바람직하지. 한 번 버전 관리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할 테니까. 자, 그리고 성가진 파일들, 버전 관리 절대 안 할 파일들 안 보이죠. 훨씬 편하죠. 자, 그래서 출력 메시지 수정이라고 메시지 입력하고 커밋.
자, 그리고 이 수업은 실습 시험은 만점이 뭐 반절 가까이, 이게 40명이면 한 20명 정도가 만점, 실습 시험은 만점이기 때문에 실습 시험을 만점이다. 그러면 A 아니면 B다 정도지. A라는 보장이 없어요. 대부분 40명 중에 20명이 실습시험 만점이니까. 실습시험을 망쳤다. 그러면 C일 확률이 높지. 그리고 그러면 A, 내가 A냐 B냐 이걸 판가름하는 건 필기야. 필기 만점이어야 A를 노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실습시험은 그야말로 실습시험을 망치면 안 되는데 실습시험은 무조건 만점 맞아야지 아니면 C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실습시험 만점 맞기는 쉬워. 그러니까 40명 중에 20명이 만점이지. 자, 실습시험 만점이냐 아니냐 관건이 저 그림 이해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이해해야 돼. 내가 채점할 때도 실습시험 채점할 때도 여러분이 그 버전 관리, 실습 버전 관리한 그 저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내가 의도한 그림하고 똑같으면 만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커밋 해가지고 커밋들의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 했는지 여러분이 그림 보면서 확인해야지. 그림, 그림 보는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 명령 그림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저렇게 좀 큰 그림을 내가 그려줄 거고 이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이 자동으로 그려주는 그림을 그 다음에 이해하면 돼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칠하는 즉 박스, 사각형 박스가 커밋인데 노란색으로 칠하는 커밋은 로컬에만 있고 아직 리모트에 안 올린 커밋을 내가 노란색으로 칠할 거예요. 그리고 최초 커밋이 있고 말 그대로 최초 커밋. 최초 커밋을 이 git 용어로 루트 커밋이라고 불러요. 루트 커밋이 최초 커밋이야. 루트 커밋. 퍼스트 커밋이라고 안 하고 루트 커밋이라고 해요. 그리고 루트 커밋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자식 커밋이죠. 그래서 최초 커밋에서 수정해갖고 출력 메시지 수정 커밋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메인 헤드 이건 일종의 빨간색은 꼬리표인데 지금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여기다. 이게 메인 빨간색이에요.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을 가리켜요. 그리고 헤드는 내가 지금 어느 버전에서 어느 커밋에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다. 즉 내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지금 있는 그 소스 코드가 어느 버전이다. 그게 헤드가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은 메인 브랜치에서만 작업하니까 헤드가 언제나 메인 브랜치에 있지만 나중에 브랜치 여러 개 만들어. 그럼 메인 브랜치가 아니고 다른 브랜치에서 작업할 수도 있잖아. 메인은 메인이고 헤드는 내가 지금 어느 브랜치에서 어느 커밋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헤드를 보면 알아요. 당분간은 메인 옆에 헤드가 있을 거야. 메인 브랜치에서만 작업하니까. 그리고 지금 리모트 리포지토리는 아직 안 올렸죠. 이 두 커밋이 노란색, 즉 로컬에만 있어요. 자, 리모트에 올려봅시다. git test2 리모트 리포지토리 만들어서 요 명령 실행해서 올리죠.
자, 이렇게 올리고 나면, 리모트 리포지터리에 올리고 나면, 여기 그림, 그 다음 그림, 자, 이렇게 녹색으로 그렸죠. 자, 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리모트에도 있고, 로컬에도 있고, 이게 녹색 커밋이에요. 그래서 지금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최초 커밋, 출력 메시지 수정 2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리모트 리포지토리보다 로컬 리포지토리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리모트 그림은 뭐 슬쩍만 보면 되고, 자, 로컬 그림에 비포하고 애프터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비포. 자, 비포 그림이 이거예요. 노란색. 자, 노란색. 아직 안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빨간색 꼬리표가 메인하고 헤드밖에 없죠. 그런데 애프터 올리고 나면 자, 녹색으로 그랬죠. 2개 다 올라갔다. 그리고 꼬리표가 하나 더 생겼어요. 오리진 메인. 자, 그냥 메인과 오리진 메인이 달라요. 그냥 메인은 로컬 리포지토리에 있는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여기다. 가 그냥 메인이에요. 근데 오리진 메인은 여기까지 올렸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메인 브랜치에 내가 뭐 세 번째, 네 번째 커밋을 만들고 아직 올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은 커밋이 2개인데 내가 앞으로 또 커밋을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만들었어. 만들 때마다 메인 브랜치에 만드는 거니까 메인 이 꼬리표는 전진을 해요. 그런데 만들기만 하고 안 올렸어. 올리지 않으면 오리진 메인은 전진을 안 하지. 오리진 메인은 여기까지 올렸다. 그리고 그냥 메인은 네가 메인 브랜치에 여기까지 만들었다. 2개가 차이가 나요. 왜냐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실시간 자동이 아니야. 수동이야. 그래서 만들기만 해놓고 리모트에 안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만들기만 하면 메인은 앞으로 새 커밋으로 전진하는데 안 올리면은 오리진 메인은 전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올렸는지를 오리진 메인 이 꼬리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프로젝트 가져오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